9월 3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름 감기가 걸렸는데 굉장히 독합니다.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심합니다. 그래도 뉴스 브리핑은 제 혼자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죽어야 멈출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열병식이 10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9시 반부터 중국 천안문 광장 인근에서 열병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외빈들을 접대했고, 지금쯤에는 한참 문열, 사열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어제 시진핑 주석은 열병식에 참석한 30개국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자, 왜 유일하게 우리하고만 했을까요? 한국이 열병식에 가장 참여하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큰 마음을 먹고 미국, 일본, 우리 우방들과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고 중국의 열병식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이번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은 육자회담을, 즉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북한이 9.19 선언을 해서 그래서 육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자회담이 진행되다가 북한이 나가버렸죠. 그래서 지금 육자회담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진핑과의 단독 회담에서 오찬에서 해야 될 문제는 육자회담을 재개하는데 중국이 동의하고 북한을 끌어내는데 협력을 하겠다, 즉 중국이 성의를 보이겠다라는 답을 받아내는 것이, 그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또 이번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 우방들의 입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열병식에 갔지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도 결국 육자회담의 개최에 대해서 집중되었고 의제도 대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어제 합의 내용을 보면 두 정상은 육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첫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얘기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서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할 걸로 보인다. 이건 합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미국 쪽도 설득하는 거죠. 미국은 현재 북한을 끌어들여서 육자회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고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가지는데 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육자회담을 여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자, 북한은 육자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에게 북한이 내놓아야 될 선물이 있고 또 참여 조건으로 받아야 될 또 영수증을 제시할 겁니다. 즉 돈이나 뭘 좀 챙기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변국들이 어떻게 정리해 갈 거냐. 미국은 구체적인 가시화적인 조치 없이 보상은 없다라는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최근에 지뢰 매설과 포격에 대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시키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 그리고 향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논의도 있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핵화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그 대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을 연다. 우리가 미국 가서 설명하고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3국 정상이 그간에 중단된 지 한 4년 됐을 겁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거기서 육자회담을 다룬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이 도발을 반대하고 그 도발에 반대한다는 범위에는 9월 말 10월 전후에서 북한이 할 걸로 보이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조금 희망 섞인 어떤 해석도 있는 겁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그 핵 포기를 선언했던 9.19 합의에 대한 기본 정신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돼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통일 한국의 국경을 시진핑한테 정확하게 지금 북한 영토를 전부 다 한국의 국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불가능한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솔직히 잔치집에 가서 재 뿌리고 오는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의 역할에서 우리가 중국 손을 들어준 만큼 우리도 이런 수준에서 받아오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이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중국이 미국보다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중국이 경제다. 중국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국보다 중국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실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자, 이제 실용 정확하게 계산을 따져봅시다. 이제 앞으로 북한이 과연 올 연말쯤에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시진핑은 9월 28일쯤에 오바마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10월 16일 날 오바마하고 면담합니다. 10월 말쯤에 한중일 정상이 만납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쯤에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북한이 엿먹으라는 식으로 육자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육자회담 카드는 접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북한의 육자회담의 의지는 결국은 협상의 수단으로서 주변국에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지, 진정하게 비핵화, 즉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만드는 원심 분리기라든지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이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때 하나씩 폐기해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실천을 보이는 모습은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역, 즉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남북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반도가 장래에, 중국이 생각하는 장래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00년 뒤인지요.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 3대 한반도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3대 원칙을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향해서 정확하게 행동에 옮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두 정상이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서 통일돼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소리죠. 한반도가 미국 민족에 의해서 통일되겠습니까? 근데 시진핑 주석은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덕담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할 때 그 통일의 체제가 어때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반도의 국경이 어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또 이 신문에 보면 지난 위기가 한창일 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척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관련척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라, 이 문제를 가지고 각 척이라 안 하고 관련척이라고 썼어. 그야말로 중국 측이 사실상 북한을 지정하면서 이야기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사대적으로 해석을 하는 우리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 회담, 박 대통령이 했던, 시진핑과 주고받았던 그 내용으로도 애초에 박 대통령이 가면 이 정도 협상을 해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육자회담 비핵화. 그럼 그 정도 했는데 충분한데, 그 번역을 하면서 좀 오바 번역을 해서 또 수정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우리도 적은 나라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료들이요,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여야지 과잉 해석하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책봉을 받으러 중국에 어딥니까? 북경이나 심양에 갔던 그런 어떤 우리 왕이 새로 부임을 하려면 중국의 황제가 조선의 왕으로 봉하노라 하고 책봉을 해주고 글을 하나 써줘야, 옥세를 내려줘야 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좀 떳떳하고 당당해져야 됩니다. 나라 작고요, 한 구석에 처박혀서 지금까지 잘 버텨왔지만은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의 이 중국과의 회담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 한 것이고, 시진핑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에게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한중일 3자 회담을 열고 또 북한을 보고 6자 회담에 돌아오라고 압력을 넣을 것인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전성절 기념행사와 열병식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선물을 줬고요, 중국의 시진핑은 외상으로 박 대통령에게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지금 3대 원칙이 비핵화인데 중국이 박 대통령 앞에서 육자회담이 재개돼야 된다, 그리고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부담이 없었을 겁니다. 자, 앞으로 중국이 하는 걸 보고요, 우리가 비판을 할지, 또 뭐 그래도 중국이 약속은 좀 지켰네라고 할지, 그거 중요한데요. 뭐 우리 측의 관료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북한이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8.15 합의문에서 표명한 유감은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남측이 여론을 돌리고 있는데, 이는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다. 우리는 다만 한마디로 유감이라는 표시는 문병을 한 것이다. 즉 다리가 잘린 한국 병사에 대해서 참 안됐다 라고 한 것이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고위 관계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굳이 여론을 조성 안 해가도요, 정부가 하는 어떤 남북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근데 꼭 이렇게 중국이 관련 측이라고 한 것은 진전이고, 북한이 유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문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어떻게 말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협상이 되겠습니까? 협상은 자신의 전략이나 속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좌우간 우리는 선불로 줬고 중국은 외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